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27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구정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강타 역시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2015년도에 실질적인 경마의 시작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부터는 논스톱으로 거의 매주간 실시가 되는 2015년도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타도 예전처럼 지금은 이제 옛날은 좀 제가 칠판에다 막 쓰고서 조금 활동적으로 경마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또 코리아레이스나 건빛에다 이 강타의 UCC 방송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한동안 좀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가짐이 좀 새롭습니다. 한번 뭔가 보여드리고 싶고, 자, 이 레이팅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경마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 경마에서 보면 별정이나 핸디캡 경마가 실질적으로 레이팅과 약간은 유사한 면이 있는데, 1부터 144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 것이 레이팅 시스템인데, 어찌 보면은 이변 연출이 터졌던 것이 하위군 마필들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강등마들이 올라오면서 이 배당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레이팅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레이팅 시스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마사에서 시행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옛날 저 같은 경우에는 별정 경기나 핸디캡 경기를 처음에 임했을 때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 하나하나 표기를 해놨어요. 제 나름대로. 그걸 발열적으로 표기를 했던 어떤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엑셀에다 넣어가지고 딱 그 도표를 만드니까 어떤 데이터가 딱 나오더라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적중률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되니까 마필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경마, 실질적인 월말 경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또 한 경주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적중과 더불어 배당 공략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 부산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적중은 꾸준한 적중을 보여주고 있고, 적중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적중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를 하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부산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방안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신마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비트블레이드라는 마필이 괜찮습니다. 자, 주행 연습까지 시행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행 검사를 받으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이고, 자, 선행력은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만 중속과 종속, 그러니까 추진력과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비트브레이드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왜? 533km대의 체구가 큰 마필인데 신마치고는 파워감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1번 비트브레이드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6번 애쉬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 애쉬라는 마필도 제가 보는 견적에서 체구는 그다지 크지가 않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마필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고, 이 5번 모하비 왕자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5번 모하비 왕자.
자, 요 마필도 주행검사를 받고 휴양을 하고서 자,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공백 이전보다 체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버 모하비 왕자. 이게 이제 1번 더 큰 놈까지 받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비트 브레이드를 가장 재미나게 보는 그런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1번 더 큰 놈과 5번 모하비 왕자. 이게 6번 애쉬까지 봐줄 수 있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 자,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있죠. 3번 청춘열차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데미지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발 탄력이 나서나마 미흡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은 주행검사와 데뷔전 시, 특히나 데뷔전 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476kg라는 아주 체중이 급작스럽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흠이긴 한데 저는 뭐 3번 청춘열차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나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청춘열차 자,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에 또 갖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레이싱걸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아직까지는 발주 고착기 내지는 선행력 부족으로 고전 중인 체구가 아주 작은 마필입니다. 체구가 아주 작은 마필인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일단 5번 레이싱걸 역시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저는 빠진다면 5번 레이싱걸이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여기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 10번 청성공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청성공주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교, 능력 이런 걸 떠나서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괜찮아요. 생김새가 괜찮고 발놀림이 괜찮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경주 경험을 쌓기만 하면 상당히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10번 청성공주라는 마필은 요 편성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현재에서는 저는 3번 청춘열차라는 마필과 10번 청성공주라는 마필, 요 두 마필. 자, 요 두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두 마필의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도 사실상은 은근히 배당의 여지도 안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성장세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의외로 약간의 배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7번 마이 브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선행력이 좀 부족하지만 종반 추임력만큼은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약간의 공백기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뭐 상태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1번 메가 하트라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능력 메달을 받고서 차기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노림새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7번 마이브레이드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시킬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생각이고 8번 럼파이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마필도 이 데뷔 3번의 경기에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급기야 지난번 경주 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랬더니 이번 교시 요주의 마필로 꼭 한번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8번 럼파이커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선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에 또 5번 위너스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습니다.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8번 럼파이커가 5번 위너스보이, 여기에 또 2번 니얼리킹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세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 럼파이커는 기본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5번 위너스보이도 적격적으로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자,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렇게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1위로 팔리고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 의지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위너스보이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 5번을 일단 메인으로 주력으로 승부를 하시고, 여기에 8번과 2번의 현장 상태 꼭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4경주예요. 요게 이제 오늘 강타의 준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강타가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오전장 최고의 승부처. 자, 부산경마 중반부 최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4경주를 붙어볼 생각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거의 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터진다고 보고 싶고, 여기서는 뭐 이변 연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다들 마필들이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팅권에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아트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근간 두 번의 경주가 모두 1500이었는데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역시나 선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외곽 게이트에 13번 천하통일이 버티기고 있고,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윙고맨도 좀 빠릅니다. 8번 윙고맨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우승최강이란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경주에서 과연 2번 아트스타가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번 아트스타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요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공략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아트스타도 실질적으로 충막감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엔 또 다른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 한번 강력하게 던져보는, 자, 부산제 4경주, 자,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중배당을 한번 여기서 참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기만 연연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경주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게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아트스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제주교차 2경주를 할 차례인데, 제주경마는 제가 2월 달부터 제주 현지 전문가인 강한남위원하고 함께 찍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경마부터 일괄적으로 쫙 해놓고, 이 부산경마가 끝나면 뒤에 이제 강한남위원하고 같이 제주경마를 또 4개 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통을 지향하고 최고의 경마 방송을 지향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꼬시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기본적으로 가르쳐드리지 않는 것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오픈 다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 최고의 방송이라고 자부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 할 수가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긍지를 갖고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5경주는요, 기본적으로 5번 대풍년이란 마필과
여기에 8번 크라이밍이란 마필이 가장 센 편성입니다. 대풍년도 지난번에 뭐 제가 강타가 맞춰드렸고 8번 크라이밍이 지난번에 덜 팔릴 때 강타가 요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면서 별반 재미를 못 봤는데 사실상 뭐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58 단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58 단통이에요. 선행에서는 크라이밍이 끌고 선입에도 또 대통령이 따라가고 이들 마필들이 정말 뚝심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번, 8번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안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삼복승마 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교시에 의외로 빠바방 하고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1번 기막힌 선택 이번에도 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상태는 좋기 때문에 요 마필 주의를 하시고요. 자 외곽 게이트의 13번 천마추 풍고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도 삼복승 별표 딱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 8번 때리고 1번 기막힌 선택과 13번 천마추 풍고의 3복 가능성까지 노크를 해볼 수 있는 부산제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 경주를 좀 줄일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을 좀 안 하고 광고를 좀 안 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면이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팬들을 다시 예전대로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경주를 늘릴 때 늘리더라도 앞으로는 좀 알토란 같이 맞히는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전 자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일 자체는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성도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된 전략으로 끝날 가능성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1번 유성드림입니다.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 보면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교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습니다. 취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가장 믿음이 가는 마필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손질이 팍팍 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7번마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때리기보다는 7번은 배팅골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1번 천지유로 같은 마필도 좋고요. 2번 노이안 디토로 같은 마필도 좋고요. 또 10번 MK 크라운 같은 마필들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문제지만 예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사실상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질은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7번 유성드림이 무조건 이게 가능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7번 유성드림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편성도 사실상 이제 어느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축막감의 마필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바로 이 3번 불패라인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이제 연속 입상에 시동을 걸었을 때인데, 바로 이 10월 10일 날부터예요. 마필이 확 변했다. 마필이 확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불패라인이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할지언정 연속 입상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마필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불패라인은 갑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조교가 완전히 달라졌고 걸음 자체가 또 체형의 완성도가 완전히 높아졌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 불패라인이 지금까지 이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3번 불패라인을 인정을 하더라도 후창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빠바방 터뜨리면서 일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만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신 배팅이 필요한 약간은 중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조용한 승부처에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입니다. 빵빠라밤 빰빠빠빰빠라밤. 자, 오늘 부산 경마 중에서 강타가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예요. 메인입니다. UCC 메인. 글쎄요, 이 경주는요, 누가 당일날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이 20배 이상 3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되는 말, 승부가 없는 말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등짝이나 외관상의 그런 문제를 서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로지 능력만 갖고서 때려볼 경주이고, 단통 공략도 가능한데 그 단통이 중배당 단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번 크림 강자입니다. 이정표 조교사가 이 오경환이를 태어났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뭐 잘 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마필들은 사실 노조모 갖고는 안 돼. 노조모 같이 파워가 떨어지는 게서 갖고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밀어주고,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좀 밀을 수 있는 파워감이 우수한 기수가 좀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결국에서야 이 크림 강자의 오경환을 태웠는데 상당히 적액기수 등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 크림 강자는 가져가지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작심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UCC 메인과 준메인에 대한 적중률은 강타가 최고입니다. 특히 부산 경마에 대해서는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주둥아리로 뻐꾸기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넘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크림 강자 일단 가져가면서 한번 멋진 중배당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강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조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간의 한판 승부다. 내용은 그래요. 6번 비바블랙입니다. 삼복승 체크 바랍니다. 이게 삼복승가요. 삼복승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6번 비바블랙. 특히나 그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박근만이가 뜨악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직지전 1월 9일 경주시에 배당을 와장창은 아니었지만 인기 3위로 팔렸지만 요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일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6번은 가져가십시오. 자, 8번 럭키 강의합니다. 야, 흔한 얘기로 선행을 가다가 선입을 뛰길래 이번에 꼬꾸라지려나? 웬걸 더 뛰어요? 1400의 거리 경험도 없이. 야, 이거 엄청 센 말이네. 여러분들하고 강타가 함께 놀랬던 마필 아닙니까? 이 8번 럭키 강타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 이 8번 럭키 강자는 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13번 라이언 메탈입니다. 요 마필은 뭐 대비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13번 라이언 메탈. 그러니까 8번 13번 단통에 6번 비바 블랙을 복승으로 방어를 하든지 3복승으로 엮어서 3복승 단통으로 또 때려보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정보의 시대는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를 저와 함께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때는 조교가 날렸고 초창기에 또 복귀가 날렸고 이게 시대적으로 끝나는데 정보는 계속적으로 왔던 건데 아니 뚝섬 시절에 5대들 다 망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또 5대들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21세기에 지금에 와서 무슨 소수 경마한다고 그렇게 바람이 부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어정쩡한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맞대기니 뭐니 한다고 껍적거리면서 소수가 뭔지 뭐 제주도의 소수 뭐의 소수 연병을 하고 있네. 진짜 완전 거지 새끼 돼가지고 빌빌 싸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왜곡됐다는 생각이 드네. 왜곡됐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경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경우를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 경마는 2015년도에 거지 돼가지고 아주 맞히든 못 맞히든 자기 거 갖고 하라니까. 자기 거 갖고 해야지 배팅도 조절이 되고 맞힐 때도 많이 맞춰. 아니 소수 갱도를 어떻게 배팅을 많이 하냐. 연명 아니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무슨 국민학생 얘기 유치원생 되는 거 장난하는 거야? 그 소수가 당신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그게 소수냐고. 내기에도 수없이 많은 간단한 많이 들어와. 그거 갖고 배팅하면 다 되지는 거야. 거지 새끼들이. 하지 마시라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소수가 아니라 그냥 지어낸 얘기야. 지가 돈 주고 껍적질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지가 가르쳐 주겠냐고요. 지가 돈 주고 산 선수를 거저.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0번 중앙의 장수입니다. 이 마필은 당연히 팔리겠죠. 그러니까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2군에 올라와서도 바로 때렸던 마필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10번 중앙의 장수는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고 어떤 말을 복병으로 부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승부처 멋진 중배당으로 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1경주입니다. 이거 끝장으로 가져가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일단 8번 담행의 질주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멀티력이 있고 5번 올 수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최신의 등장으로 8번 담행의 질주가 이 편성에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 거의 지난번에 도주를 하고서 종반에 가서 무리한 도주 끝에 막판에 힘 조절을 못하고 꼬꾸라지고 말았는데 그렇게만 몰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8번 담항의 질주는 이 편성에서도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자 거의 충만감의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이 9번 우승 레이더와 이 10번 중앙 해주인데 얘네들이 문제는 레이팅에 의해서 승권전을 치르는 마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3번 한급빛 중에는 1군 마필이었고 13번 명운재앙이 1군 마필이었거든요. 그러면 3번 한급빛 주정회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13번 명운재앙을 보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이즈로 보면 얘네들이 센 거죠. 1군 말이니까. 그렇지만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놓고 봤을 땐 9번 10번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8번 놓고 3번 13번으로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9번 10번으로 때려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9번 10번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즈는 일금이지만 조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9번 10번이 더 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팅이라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 레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핸디를 줘가지고 부중에 대한 그 능력을 부여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한 놈에게
핸디를 줘서 올리면 더 못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예, 2군에서 올라오지만 성장세 마필이라서 능력 자체가 좋은데 여기서 핸디를 빼줬어. 그럼 누가 더 뛸 거야? 얘가 더 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9번, 10번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 시스템에서 배당이 터지는 게 바로 사이즈로만 능력의 개별 마필들의 정확한 능력이 아닌 외관상의 사이즈로만 인기의 이도가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라는 거. 그게 바로 레이팅의 그 어떻게 보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있겠다는 거 정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부산경마 11경주까지 분석을 모두 마무리 쳤는데, 자, 2015년도에 강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고, 광고도 이제 예전처럼 다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타도 이제 힘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월 27일 자 제주교차 금요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구정 잘 보내셨어요? 좀 우울한 설이 아니었나. 왜요? 항상 뭐 경마 팬들에 비해죠. 네. 네, 설날 어떻게 한구라해서 잘 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 요즘 이 경마판 쪽에서는 난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실질적으로 뭐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경마도 어렵다는 게 1차적인 피부로 와닿는 것이고, 또 경마 팬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또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근데 제주 경마장은 사실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죠? 실명제로 해서 10만원 선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경마에 이제 한해서 서울 부산 경마에 한해서는 10만 원 이상 카드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주 경마장에 제가 이제 있지만, 그 보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팬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10만원까지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경마를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하는 게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는 유례가 없는 사실이니까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뭐 그렇다면 뭐 카지노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토토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왜 굳이 경마가 가장 일찍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행을 해야 되는지, 왜 또 사가미가 경마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각설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 제주교차 경마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한 주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마필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출전하기가 좀 힘든 뭐 그런 한 주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출전 등록된 마필들은 뭐 출전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최선의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흔성에서 이제 좀 혼돈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약간은 혼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편성 자체도 물렁물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시원하게 999가 터지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다고 또 이 저배당 일색으로 끝나는 흐름은 더욱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강한남 의원이 제주교차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제주교차 2경주부터 정밀 분석, 차분한 분석, 자, 그걸로 인해서 한번 멋진 예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자, 누가 가장 좋다고 보세요? 네, 능력상 이제 한 수 위의 마필은 7번마 천주입니다. 천주. 자, 이 마필이 뭐 데뷔 이후에 대상 경주 하나 빼놓고는 모두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800m 기록이 1분 05초 1. 그 당시 상당히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뭐 직전보다 좀 상대는 강해지기는 했지만은, 800m 거리 조건,
뭐 직전 정도 보여준 걸음 뭐 충분히 가능한 뭐 훈련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무난한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천주를 필두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인기권전적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 편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말은 어떤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5마 장항 기상은 이제 능력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훈련 과정이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스폿이 좀 마체가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뭐 탄력도 밋밋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 될 것 같고 후차권에서 이제 1번마 신의 장군이 뭐 그래도 좀 나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타조 장우성 기수를 다시 기용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뭐 대폭 늘어나는 거리였는데 900m 뭐 걸음에 상당히 끝걸음에 여력도 있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마필이 잠재 능력이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7번 천주를 필두로 해서 1번 신의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3번 명강제는 주교 상태가 어때요? 네, 명강제는 이제 좀 체구가 커요, 이 마필이. 제주마치고 키가 크고 좀 다리가 긴 마필이라 뭐 훈련시 상태는 좀 이제 덜컹덜컹 이런 뛰는 모습이지만은 뭐 여접시 뭐 실전에서는 뭐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 정도 뛸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는 3번 명강제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기 때문에 또 강한남 위원한테 종계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뭐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뭐 저는 3번 명강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사실 6번 별빛축제도 네임밸류 면에서는 밀리지가 않는 말인데 워낙에 이제 지난번에 기복을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 완전 대가리로 팔렸죠, 그 당시에. 네. 대가리로 거의 깜빡이 마필이었는데 이제 뭐 전현준 기수가 뭐 마필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뭐 그게 내측으로 기대는 같지 않는데 내측으로 기대는 이런 뭐 제스처를 취하면서 착순권도 못 들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또다시 바로 입상을 하는 예가 좀 드물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지만 좀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 종합평은 7번 천주를 필두로 해서 공략을 합니다. 천주를 필두로 해서 1번 신의 장군과 3번 명강제는 제가 보기에 기본 맞고로 보고 또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5번 장항기상과 6번 별빛축제는 조금 불안한 인기 맞춤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이경주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주교차 5경주를 강한남 위원이 이제 메일로 한다면 제가 제주교차 4경주를 메일로 할 테니까 강한남 위원이 한번 요번 4경주는 전반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왜 메일을 잡았는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제주마 오픈 경주입니다. 이제 최고의 등급이죠.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어려워요, 이 편성이. 뭐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10번마 제1왕처가 뭐 최근에 이 편성에서는 거의 입상을 했죠. 거의 입상을 이끌어내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부담 중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도 제1왕처가 우승을 했지만 부담 중량이 1.5kg 오르면서 61.5까지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담 중량인데 타 마필들의 이제 전력은 이제 훈련 상태라든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직전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10번마 제1왕초는 뭐 직전과 비슷한 상태에 부중이 좀 올라갔다. 거리가 또 1000m라는 점이죠, 이번에는. 1000m에서 아무래도 선행권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 유리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뭐 터지면 또 크게 터질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괜찮게 보는 마필은요? 예, 제가 뭐 썩 좋아하는 마필은 아닌데 일단 경주 조건이 유리해진 마필이 이제 1번 한락궁입니다. 한락궁이. 자, 직전 1110m 경주에서는 아예 제거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의외로 근성을 보이면서 3착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뭐 훈련은 항상 약하게 하는 마필이에요. 훈련하고 강하게 시키면 좀 안 먹는 마필이고 덜 뛰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뭐 훈련 상태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김용석 기수, 타조 기승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마필을 2번을 입상을 했는데, 2번 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00m, 1000m이죠. 1110에서 이제 110m가 줄어든 거리인데, 또 안쪽 게이트에 1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앨범 한락공이가 이번 경주 강한 승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한락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럼 왜 메인으로 잡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번 한락궁이 4번 3당제 8번 한라명성이 선두권을 공유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번 3당제는 올라온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kg의 감량을 줬는데 이 마필이 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제일항초가 아까도 강한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조건 자체가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한락궁이가 레이스를 끌고 전반적으로 빠르게 끌고 4번 3당제와 8번 한라명성이 따라가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는 이들 마필들이 이제 종반에 가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일왕초나 도청관이나 신구상이나 이런 마필들이 다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동안 뛰어온 게 있으니까,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성은 전개상 이변으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강한남 의원이 얘기를 했던 1번 한락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8번 한라명성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편성에서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68을 계속 달던 말이고, 지금 이 10번 제일왕초는 부진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생바닥을 때리고 있는 한라명성도 이런 편성에선 전개 이점을 안고 나름대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4경주, 제주교차 4경주는 매일 붙는 밥그릇들이 붙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제주교차 4경주를 강타 UCC 메인 승부처에서 자,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강한남 의원이 와신상담 강력하게 한번 오늘의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로 붙어본다고 하니까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마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능력상 절대적인 강축은 없습니다. 강축은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터지는 편성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인기마 좀 접전, 혼정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축된 마필이 정해져 있는 편성이고, 그 중에서 놓고 가는 확실한 축마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 배당은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확실한 축마를 놓고, 자, 압축된 마필 한 2방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압축된 마법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느 마필을 노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올 때마다 추천해드리는 마필이 딱 한두가 있어요. 바로 이 7번 천하보배라는 마필인데, 야, 이번에 입상을 할까?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데 근성이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맨날 턱걸이 착솔것만 머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그나마도 이 마필을 갖고서 입상에 성공을 한 경험이 있는 안득수 기수가 오래간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득수 기수도 작년만큼의 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급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매번 추천을 드리는 이 7번 천하보배가 이 편성에서만큼은 괜찮지 않느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제주교차 5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한남 위원의 와신상담 필살기로 준비한 자 UCC 메인 승부처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한번 멋진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자, 요거 한번 꼭 무조건 적중이 가능하리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400m 2등급 한라마 1100점 이하.
이 편성에서는 좀 능력 마필들이 뭐 1군 승군 전하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2군 경주입니다. 이제 서울을 비교하면은. 여기서 좀 숨고르게 하는 마필들이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한번 숨을 고른 마필이 있습니다. 자, 2번마 이제 단독 영웅이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제 1400m 승군전에 상대도 강한 맛도 있긴 했지만은 아예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외곽을 돌고 뭐 시종 제어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 추진도 없었습니다. 거의 좀 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은 뭐 최근 신예 마필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주경마에서 볼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명입니다. 잠재 능력이 뭐 무궁무진한 마필이기 때문에 두 번, 뭐 이렇게 큰 능력 마필들은 뭐 크게 두 번 정도는 장난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 단독 영웅, 이번 경주는 뭐 확실한 입상권 한 자리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마 단독 영웅입니다. 3번 사자루입니다. 사자루가 지난번에 살짝 공백을 갖고서 출전을 해서 믿어 못 믿어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상당히 뛰었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1사형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 주교 상태는 어때요? 3번 사자루? 네, 사자루가 좀 뛰고 나서 좀 다리 상태가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과거에 좀 보였었는데, 훈련은 세게 시키는 마필은 아니에요. 속보 위주 아니면 한 9보 정도로 타는 마필인데, 걸음은 좋습니다. 이 마필은. 걸음이 거의 좀 뭐 양잔디를 사뿐사뿐 걷듯이 상당히 좋은 경쾌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 상태는 뭐 직전보다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편성으로 보면 2번, 3번이 거의 대결이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2번, 3번이 능력 면에서, 보여준 면에서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 보여주는데, 최저 배당을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삼복승만한 복병권이라면요? 네, 일단 이제 5번만 무주신비는 뭐 직전 경주에 변화된 걸음을 보여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변화된 걸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아껴놨던 걸음을 직전에 한번 쏠려다가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여전히 마필 상태도 좋고, 이 마필도 꾸준하게 더 뛸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또다시 승부를 한다면 좀 재밌을 것 같고, 8번마 명품령은 이번에 좀 승군전인데 좀 워낙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조금 자력으로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봐도 이 편성은 사실상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마가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손질이 가는 마필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3번 쪽에 그냥 단통으로 때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7번 검은여걸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검은여걸은 뭐 장우성 기수가 타면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필인데, 크게 뭐 상태가 이 마필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제 최기호 마방에서 훈련 자원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바퀴, 많이 타봐야 두 바퀴, 이렇게 항상 이 마방은 이제 컨디션 위주로만 이렇게 상태를 점검하고, 순수 상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양호한 상태, 그 정도 유지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제7경기는 사실 2번, 3번 같아요. 저도 2번, 3번 같고, 강한남 위원도 2번, 3번 같으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나머지 한 마필을 여러분들이 현장 상태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마필을 엮어서 3복승까지 연결을 하는 쪽으로, 방어를 3복승으로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2번, 3번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게 한번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금요 제주교창경마 4개 경주 프리를 마무리 짓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적으로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쉬었다가 토요교창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